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 저가 모델 출시 연기 가능성.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움직임 삼가야, 그리고 아마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역 전쟁에 더 잘 대비해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흥미로운 소식은 전기차 업계의 중심에 선 테슬라의 전략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내용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준비 중이던 저가형 전기차 모델의 출시 일정이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현재 판매 중인 모델 Y 차량의 간소화된 버전, 즉 보다 저렴한 형태의 전기차 계획을 일시적으로 미루고 있으며 대량 생산은 2026년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차량이 당초에 시장이 기대하던 새로운 저가 모델이라면, 그리고 올해 중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상당한 투자자들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연기 소식이 테슬라의 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공급 과잉 부담 없이 수익성 중심 전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모든 이야기는 추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작 테슬라 본사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코멘트 요청에도 별다른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주와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직접 발표할 공식 입장을 기다리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약 18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팩트셋에 따르면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인 약 18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래 월가는 2025년 테슬라가 210만 대를 인도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이 기대하였던 만큼 이 수치는 조정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은 약 33만 7천 대로 전년 대비 13%나 줄었습니다. 이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폭의 분기 감소이며 월가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약 4만 대 가까이 부족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부진한 실적은 단순히 수요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 동안 자사 대표 모델인 모델 Y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모델 변경은 종종 소비자들이 최신 버전을 기다리는 현상을 유발하며 일시적인 판매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가 보도한 내용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번 모델 Y의 단순화된 버전이 꼭 저가형 모델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가의 분석가들 역시 해당 차량이 완전히 새로운 차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2026년에 출시할 계획인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의 로보택시 기반 차량의 디자인을 토대로 더 작은 저가형 모델을 만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4년 4월에도 로이터는 테슬라가 저가형 자동차 개발을 중단하고 로보택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를 부인했지만, 테슬라는 몇 달 후인 10월 로보택시를 공개하면서도 동시에 저가형 차량을 계속 개발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전략 방향에 있어 혼재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은 테슬라의 명확한 전략 발표가 없는 가운데 시장의 소문과 예측만이 무성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오는 4월 20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자리에서 머스크가 직접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머스크 특유의 방식대로 실적 발표 전에 SNS에 먼저 힌트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머스크는 여러 차례 트위터를 통해 공식 발표 이전에 중요한 정보를 흘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명확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생산성과 수익성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자들의 기대와 시장의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바로 공식 발표 전까지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원칙입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머스크가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경제 뉴스는 미국 대표 기술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며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마존은 오히려 이 혼란 속에서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에 달하는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존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많고 매출의 절반 이상이 북미 시장에서 나오는 만큼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죠.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마존은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포함해 전 세계에 걸친 유통망, 스트리밍 플랫폼, 그리고 수억 명의 고객을 보유한 거대한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변화된 사업 구조와 방대한 물류 인프라 덕분에 아마존은 위기 상황에서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이번 관세 조치가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전략적으로 재고를 확보하고 중국 내 일부 공급 업체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신속한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앤디 제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사의 재무 여력을 적극 활용해 미리 재고를 선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선제 대응은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아마존 주가는 4월 초 관세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12% 급락했지만 현재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가 수익 비율은 26배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38배에 비해 낮아진 수치지만 전통적인 경쟁사인 월마트보다 여전히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인해 생산비와 배송비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작고 마진이 낮은 이들 업체는 생산 거점을 쉽게 옮길 수도 가격 인상도 자유롭지 않아 일부는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입장에서 보면 이마저도 일종의 구조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상품 판매의 60% 이상은 제3자 판매업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마존은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작년 한 해 동안 약 1,56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분석가들은 제3자 판매업체에서 얻는 영업이익률이 20% 정도인 반면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마진은 훨씬 낮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아마존은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일부 판매자 기반의 재편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역 전쟁의 여파로 아마존의 연간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아마존의 성장률을 기존 11%에서 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역성장 또는 수익 정체를 겪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의 심리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미국 내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을 우려해 생필품을 사재기하거나 조기 구매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이러한 변화에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분석에 따르면 아마존의 생필품 부문계인 위생, 건강, 제품, 식료품 등을 포함한 에브리데이 에센셜즈은 지난해보다 90% 이상 빠르게 성장하며 다른 사업 부문을 압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마존이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기에 가성비 중심의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고급 소비재 기업 LVMH의 재무 책임자조차도 아마존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세포라 브랜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또 다른 강점은 수익 구조의 다양성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17%를 차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은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고 광고 사업 역시 구글과 메타에 이어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스트리밍 콘텐츠 분야에서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넷플릭스의 견줄만한 사용자 기반과 콘텐츠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아마존이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체질 개선과 확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이며 이를 통해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생존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커다란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그 규모와 다양성 그리고 유연한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시기에 더 작은 기업보다 아마존 같은 거대한 배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칠수록 커다란 안정감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아마존은 지금 그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